안녕하세요. 변결입니다.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면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면역은 생체 내부 환경이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무력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인 셈이죠. 이런 보호막이 약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외부로부터 위험에 노출되겠죠?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진 것이니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 중요한 보호막인 면역력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발진이나 수포,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얼굴, 몸통, 팔, 다리 등 신경이 있는 부위라면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띠 모양으로 한쪽만 나타나는데 꽤 높은 비율로 몸통 부위와 엉덩이 부위에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두통과 몸살이기 때문에 감기와 혼동할 수 있으나 일주일이 지나면 신경이 분포된 곳에 수포가 생기고 2, 3주 정도 지속되다가 농포, 가표 형성되면서 점차 사라집니다. 적은 확률로 수포 없이 통증만 발생되거나 반대로 통증 없이 수포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발병 후 72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침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 주위에 침범하면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얼굴 부위에 침범하면 안면신경마비, 뇌신경에 침범하면 뇌소막염, 방광 부위에 침범하면 신경성 방광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발생 직후 적절한 치료를 통해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기입니다. 감기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이죠. 보통 일주일 안에 낫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주 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의 초기 증상으로는 현기증, 두통, 미열, 기침과 콧물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독감, 축농증, 폐렴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는 약 150여 종의 바이러스균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균들은 차가운 공기와 건조한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습도는 40에서 80%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어서 방심하면 바로 감기 걸릴 수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감염되지 않도록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은 방광에 걸린 감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스트레스나 과로, 면역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방광 점막과 점막하 조직에 염증이 나타나 잔뇨감, 빈뇨, 소변 시 찌릿한 통증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변을 보는 것은 우리의 몸의 노폐물을 모아 배출하고 인체의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절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방어체계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를 보는 중에 세균들이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올라가 방광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 구조상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고 항문과 요도 입구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감염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감기처럼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심할 경우에는 허리나 하복부에 심한 통증이나 혈뇨, 녹뇨가 보일 수 있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근육통입니다. 주로 근육통은 무리한 근육 활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감염성 질환을 포함한 수많은 질환에서도 근육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기, 독감, 인후통, 장티푸스 등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근육통이 동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근육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근육통은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근염, 결절성 다발 동맥염 등 자가면역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자신의 몸을 외부로부터 지켜야 하는 면역이 이상을 일으켜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근육통은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근육 사용으로 인한 근육통은 휴식이 필요하며 감염성 질환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면역 강화와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장 질환입니다. 음식 섭취 시 위장관으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소화불량, 설사, 복통, 울렁거림, 구토 등과 같은 증상이 가장 먼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장내 세균이 장의 80%나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 세균은 구성에 따라 면역력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음식물 속의 영양분이 잘 흡수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지지만 반대로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소장벽의 육모에 염증을 발생시켜서 육모와 육모 사이에 틈을 벌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영양소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가 함께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이 약해지면 외부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잦은 배탈과 설사는 물론 대상포진, 감기, 방광염과 같은 질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장 기능의 이상이 느껴질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장 치료를 통해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질환을 포함한다면 셀 수가 없죠. 따라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체온 유지하기, 충분한 수면, 비타민 섭취,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